안녕하세요. 친환미국 약사입니다. 오늘은 멜라토닌 효능 제4편, 노화 진행을 늦추는 엔티에이징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웰에이징을 위해 식단 관리와 운동은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것을 눈에 보이는 부분을 다루는 육안적 케어라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계, 우리 세포를 돌보는 것은 미시적 케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포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본질적인 항노화 관리법이겠죠. 그런데 이 세포를 다시 세부적으로 쪼개어 보면 더 작은 단위, 바로 세포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화의 주된 원인은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유력한 견해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실은 텔로미어 소모, 세포 노화와 사멸로 이어지고 이것은 각 조직과 장기의 질환으로 연결되면서 신체 전반적인 노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노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가 관찰되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것이야말로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AD 전구체인 NMN 섭취는 NAD 레벨을 부스트해 줌으로써 미토콘드리아 건강과 세포 에너지 생산을 향상시켜 줄 수 있고요. 피세틴을 비롯한 여러 장수 물질 역시 세포가 생기를 잃지 않고 생명 활동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그 궁극적인 효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엔티에이징 물질로 부상하고 있는 멜라토닌의 노화 억제력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멜라토닌의 또 다른 진면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는 과정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있는데요. 바로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구멍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래 바깥을 둘러싸고 있는 외막은 구멍이 많아서 투과성이 높고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은 마치 봉인이 된 것처럼 특정 물질 외에는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도 없는데 산화 스트레스가 심하면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내막에 구멍이 생기면 세포질로 사이토크롬 C라는 물질이 유출되는데요. 이 사이토크롬 C는 세포가 스스로 사멸되는 프로그램, 즉 세포 사멸을 가동시키는 신호물질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세포 NAD가 고갈되어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특히 노화 관련 질병 중 알츠하이머와 파킨슨 질환의 발병이 증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컨트롤해주는 물질이 거의 없는 가운데 놀랍게도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어요. 2017년 초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러시아의 연구자들은 멜라토닌이 CMPAS라는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보호해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CMPAS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구멍이 나는 것을 방지하는 효소를 말하는데요. 이 연구 결과는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질병 저항력과 노화 지연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었어요. 멜라토닌은 미토콘드리아에서 가장 높은 농도로 발견되고 이 사실은 에너지 생산과 세포 건강에 멜라토닌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시사하죠. 멜라토닌은 곤충에서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의 수명을 연장하는 능력이 발견되었는데요. 이것은 주로 미토콘드리아 DNA 보호와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능 때문에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멜라토닌이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구멍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세포 과학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견이었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보호함으로써 멜라토닌은 세포 에너지 생산 능력을 유지해 주고요. 결과적으로 노화 진행을 늦출 수 있는 항노화 물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 세포와 조직에는 수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에 멜라토닌은 모든 신체 기관과 시스템에서 미토콘드리아 지킴이로서 엔티에이징 효능이 기대되고요. 노화 방지와 질병 치료에 새로운 전략으로 부상하는 이유도 이로써 설명이 됩니다. 2023년 최신 연구 보고에서 멜라토닌은 DNA 메틸화를 조절하여
후속 유전 환경을 안정화시킴으로써 노화 과정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속 유전 환경이 헝클어지면 뇌에서 피부 세포가 자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다시 말해 후속 유전 환경이 안정화된다는 것은 뇌의 세포와 심장 세포 등 특정 조직의 정상적인 발달과 기능을 유지시켜 주어서 노화 억제 효능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종종 DNA 손상 복구와 후속 유전 환경 조절이 노화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초점을 맞추는데요. 멜라토닌은 시로토닌1과 AMPK 경로를 활성화하여서 세포 대사 및 에너지 균형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DNA 메틸화를 조절하여 후속 유전 환경을 안정화시키고 노화를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멜라토닌의 미토콘드리아 보호 효과와 수명 연장 능력은 수면 유도용으로만 보았던 멜라토닌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40대 이후 멜라토닌 체내량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노화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미토콘드리아 퇴화를 예방하여서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유지한다면 노화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멜라토닌을 정기적으로 보충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식물성 멜라토닌을, 미국에서는 합성 멜라토닌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다음 편에서는 식물성 멜라토닌과 합성 멜라토닌의 차이와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요. 내 몸에 맞는 용량을 찾아가는 방법 등등 멜라토닌을 잘 섭취하는 그런 팁을 아울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멜라토닌을 추천해 달라는 댓글들이 많았었는데 멜라토닌 5편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